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난 한 아버지가 있었죠. 그가 선택한 곳은 들어본 적도 없던 작은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죠. 하지만 그 선택은 온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감동, 예상하지 못했던 따뜻함, 그리고 결국 영원히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까지. 우크라이나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평범한 가족이 한국에서 경험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5초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며 시작할게요. 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의 작은 마을 크라마토르스크에서 태어난 올렉 페트로프입니다. 우리 마을은 수도 키이우까지 차로 8시간이나 걸리는 평범한 농촌 지역이었죠. 인구 15만 명 정도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지역 기계 공장에서 15년간 설비 수리공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우크라이나 돈으로 8천 흐리분이야. 한국 돈으로 치면 26만 원 정도였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살기엔 충분했죠. 8살 딸 카테리나는 발레를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빠, 나중에 커서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카테리나는 늘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소비에트 시절에 지어진 5층짜리 아파트 3층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살기엔 충분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가고 저녁엔 카테리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엔 딸과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강에서 낚시를 했어요. 정말 평화로운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2021년 말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정치적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군인들이 마을 근처에서 훈련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설마 정말 큰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2022년 2월 24일 새벽 5시. 우리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폭발음에 잠에서 깼어요.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죠.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임을 깨달았어요. 뉴스를 켜보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죠.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폭격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제가 일하던 공장도 문을 닫았어요. 아빠, 무서워요. 카테리나가 밤마다 제 품에 안기며 떨었습니다. 딸의 떨리는 몸을 느끼며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마을 시장에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였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딸만은 절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겠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서쪽으로 폴란드나 헝가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들도 이미 난민들로 넘쳐나고 있었어요. 게다가 언어 문제도 있었고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우연히 다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 가능.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한국이라. 솔직히 잘 몰랐어요. K-팝이나 삼성 정도만 들어봤죠. 하지만 더 알아볼수록 흥미로웠습니다. 경제 수준도 높고 치안도 안전하고 무엇보다 전쟁과는 완전히 먼 곳이었거든요. 며칠 후 우리 마을에도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결정했어. 한국으로 가자. 2022년 3월 20일 오후 3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때문이기도 했지만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기도 했죠. 처음 본 한글 글씨들이 신기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조합된 듯한 문자였어요. 공항 안내방송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 때 긴장됐어요. 심사관이 뭔가 물어봤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사관이 영어로 천천히 말해줬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오셨죠? 90일간 체류 가능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거였죠.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로가 정말 깨끗하고 넓었거든요. 차들도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신호등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우크라이나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임시 거주지는 경기도 안산이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숙소였습니다. 20평 정도의 원룸이었는데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죠. 와, 진짜 깨끗해요. 카테리나가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복잡한 대화는 어려웠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참 신기했어요. 제가 라면이라고 단어만 말해도 바로 알아듣고 라면 코너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가져온 $1,000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됐거든요. 물가를 알아보니 우크라이나보다 34배 비쌌어요. 세 번째 문제는 카테리나였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 집에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매일 울었죠.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돈은 바닥나고, 카테리나는 계속 울고, 저도 막막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오지 말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으로 우크라이나 소식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고향은 더욱 위험해져 있었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도 포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죠. 돌아갈 곳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올렉 씨, 90일 체류 기간이 곧 끝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장할 수 있나요?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해 보세요. 전쟁 상황이니까 허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국어 교실도 소개해 주셨죠. 교회에서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 줘요.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어요. 한국어 교실 첫날이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베트남, 중국,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선생님은 60대 할머니셨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모두 환영해요. 김영자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한국어 어렵지만 천천히 배워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첫 수업은 인사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카테리나가 저보다 훨씬 빨리 따라했습니다. 아빠, 저 벌써 한국말 할 수 있어요. 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인도적 체류 허가 신청도 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심사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불안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월째 되던 어느 날 새벽, 카테리나가 갑자기 열이 펄펄 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계를 재보니 39.5도였어요. 기침도 심하고 숨쉬기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빠, 숨이 안 쉬어져요. 카테리나가 힘들어했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걱정된 건 병원비였습니다. 한국 의료보험이 없었거든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딸이 아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으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을 찾았어요. 안산종합병원이었죠. 새벽 4시에 택시를 잡아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카테리나를 안고 있는데 너무 뜨거웠어요. 제 마음은 조급했고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한국말로 뭔가 급하게 물어봤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죠. 손짓 발짓으로 카테리나가 아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오셨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러시아어를 하는 의사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재외동포 3세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증상인가요? 언제부터 아팠나요? 친절하게 물어보시며 카테리나를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피검사, 흉부 엑스레이, 혈액검사, 소변검사까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였다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1시간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검사 기계들도 놀라웠어요. CT는 3분 만에 끝났고 피검사 결과는 30분 만에 나왔거든요. 급성 기관지염입니다. 폐렴으로 진행되기 직전이었네요. 다행히 심각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3일만 약 먹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계산할 때였습니다. 진료비와 약값 합쳐서 12만 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같은 치료를 받으려면 거의 5배는 나왔을 거예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구나. 카테리나 치료가 끝난 후 병원 국제진료센터 사회복지사분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일자리 구하고 계시죠?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병원에서 취업까지 도와준다고요? 교회에서 연결해 드린 안산 공장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내일 면접 보러 갈 수 있어요? 다음날 바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이었어요. 공장 규모가 정말 컸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본 공장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입구부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안전 표지판도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뉴스로 봤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인자한 분이었어요. 자동차 엔진 부품 조립이에요. 기계 정비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하던 일과 비슷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건 어느 나라든 비슷하더라고요. 공장 내부를 구경시켜 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동화 시설이 엄청났고 안전 장비도 완벽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입는 유니폼부터 안전모, 안전화까지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월급은 세전 250만 원이에요. 초과 근무하면 더 받을 수 있고요. 250만 원이면 우크라이나에서 9개월 벌던 돈을 한 달에 벌 수 있는 거였어요.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합격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김철수 과장님이 제 담당자였습니다. 올렉 씨, 천천히 배우세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한국말을 못해도 손짓 발짓으로 친절하게 알려줬죠. 2개월 후 드디어 카테리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했거든요. 안산의 한 초등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상담해 주셨어요. 카테리나가 몇 살이죠?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아직 한국어를 전혀 못해요.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학교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50명 정도 있어요. 담임 선생님은 박소영 선생님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고 열정적인 선생님이었죠. 카테리나 아버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도와줄게요. 아이들은 적응이 정말 빨라요. 첫날부터 놀라웠어요. 담임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카테리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카테리나, 이거는 사과예요. 빨간 사과. 맛있어요. 박소영 선생님이 그림 카드를 이용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친구들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같이 놀아줬거든요. 카테리나, 같이 놀자. 김민지라는 친구가 먼저 다가왔어요. 카테리나, 이거 맛있어. 먹어봐. 아이들이 자기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죠. 일주일 만에 카테리나는 간단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좋아요. 한 달 후엔 아이들이 카테리나를 먼저 찾아왔어요. 카테리나야, 오늘 체육 시간에 같이 피구하자. 급식도 놀라웠습니다. 매일 영양사가 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거였죠. 아빠, 오늘 급식이 불고기였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카테리나가 매일 급식 메뉴를 자랑했습니다. 방과 후 활동도 거의 무료였어요. 카테리나는 태권도를 선택했습니다. 아빠, 태권도 정말 재미있어요. 사범님이 예의와 인사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3개월 후, 카테리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2등 했어요.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하는 딸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엔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차갑고 폐쇄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편견은 완전히 깨졌어요. 회사 동료들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김철수 과장님은 매일 점심을 함께 먹으며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올렉 씨, 이거 안녕하세요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국은 회식 문화가 있어요. 같이 저녁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첫 회식에 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이 허물없이 이야기하고 서로 음식도 권하고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더라고요. 올렉 씨, 가족은 어때요? 딸이 학교 적응은 잘해요? 사장님이 제 개인적인 안부까지 물어보셨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올렉 씨,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바베큐 어때요? 과장님이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집에 갔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부인분이 우크라이나 음식까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인터넷으로 찾아서 만들어 봤어요. 보르시라고 하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통 수프 보르시를 한국에서 먹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주말엔 동네 아저씨들이 축구하자고 부르셨어요. 올렉 씨, 축구 좋아해요? 우리랑 같이 해요.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축구공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죠. 축구 후에는 항상 치킨과 맥주를 먹었습니다. 한국의 치맥 문화를 처음 경험했어요. 올렉 씨, 맥주 괜찮아요? 한국 맥주도 맛있어요. 치킨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더 따뜻했어요. 카테리나에게 한국 과자도 주시고 저희에게는 김치와 반찬도 나눠주셨죠. 우크라이나 많이 힘들지? 우리가 도와줄게. 어느 날 동네 추석 축제에 초대받았습니다. 올렉 씨 가족도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요. 같이 추석 명절 즐겨요. 카테리나는 한복까지 입어봤어요. 아빠, 한복 입으니까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6개월 후, 저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일상 대화는 가능해졌고, 카테리나는 한국 친구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아빠, 나 한국이 정말 좋아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외국인인 저희를 진짜 가족처럼 받아줬거든요. 3년이 지나면서 저희는 한국에서의 영구 정착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어요. 올렉 씨, 한국에서 계속 일할 생각 없어요? 이제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기술도 뛰어나시잖아요. 사장님의 제안이었습니다. 3년간 일하면서 제 능력을 인정받은 거였어요. 월급도 올려드리고 상여금도 연 400% 드릴게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카테리나는 이미 한국 아이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커서 한국 대학교 가고 싶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딸의 당당한 꿈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에서 의학을 배워서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8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 정말 대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도 계속 지켜봤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설사 전쟁이 끝나도 재건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살던 크라마토르스크는 많이 파괴되었다는 소식도 들렸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살 방법을 찾아보자. 이민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올렉 씨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거나 결혼, 취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은 필수예요.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 증명,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어 능력 시험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2시간씩 공부했죠. 올렉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 과장님이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셨어요. 회사에서 점심시간마다 문법도 가르쳐 주시고 발음 연습도 시켜주셨죠. 6개월 후 드디어 토픽 4급 시험을 봤습니다. 정말 긴장됐어요. 1년 반간 준비한 모든 것이 이 시험에 달려 있었거든요. 합격했어요.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지역사회 기여 활동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교회에서 우크라이나어 통역 봉사를 했죠. 올렉 씨 덕분에 새로운 우크라이나 가족들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고마워하셨습니다. 2025년 현재 저희는 장기 체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3년간의 한국 거주, 토픽 4급 합격, 안정적인 직장,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2025년 5월 15일 드디어 장기 체류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네요. 심사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카테리나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어요. 예린아, 우리 장기 체류 비자 신청했어. 카테리나도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이제 우리가 진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아빠, 저 정말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카테리나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완전한 한국어로 대화하는 11살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한국이 우리 가족을 받아준 게 정말 고마워. 아빠, 저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게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자랑스럽다고요. 회사에서도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올렉 씨, 이번에 우크라이나 출장 갈 생각 있어요? 전쟁 끝나면 우리 회사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꼭 가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고향 재건에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카테리나의 꿈도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아빠, 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의대 갈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의료봉사 동아리도 하고 싶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예린이 꿈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거야.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3년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이 엊그제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에게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 꿈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줬어요. 이제 저희도 한국을 위해, 그리고 저희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카테리나는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 한국 사람들도 치료하고 언젠가는 평화로워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도 도울 거예요. 저는 한국 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싶거든요.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 헤매던 저희 가족에게 단순히 거처만 제공한 게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진정한 가족 같은 따뜻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크라이나계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며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전쟁으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결국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되었어요. 한국, 사랑합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로 이어지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올렉 가족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증거였죠. 전쟁이라는 절망적 상황이 오히려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된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평범한 가족이 한국에서 맞이한 믿을 수 없는 변화였어요.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스토리였습니다.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동 호수는 더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